네, 안녕하세요. HR 레시피 강셰프 복셰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복셰프님, 저희 세 번째로 직무급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데 저희 이렇게 컨설팅 내용 다 공개해도 괜찮으신가요? 저희 노하우를 모든 네.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아, 네. 첫 번째는 직무급의 개념에 관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직무평가에 관한 내용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다루실 계획이신가요? 이제 결론이죠. 직무급 설계를 어떻게 하는가 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직무급 설계, 이것도 직무급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은데 네. 핵심 이슈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직무급 설계의 원리는요, 외부에 대한 비교 가능성과 내부의 공정성의 결합이에요. 아,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네.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지금 이 시장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시장 임금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직무가 받는 시장 임금이 네.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는 게 외부의 비교 가능성이죠. 네. 그리고 내부의 공정성은 네. 직무 평가를 통한 네. 우리 회사의 내부의 공정성이 네. 결정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외부의 노동시장 네. 그리고 내부의 직무평가 결과가 결합이 돼서 최종 직무별 임금이 결정된다 이렇게 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럼 우리 회사 바깥에 다른 회사의 임금도 봐야 되고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도 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외부의 비교 가능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시장 임금 조사를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시장의 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는 건데 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시장 임금 조사 결과가 매우 빈약합니다. 저희 지난번에 한국인사관리협회에서 연봉 조사한 영상도 찍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정도가 어떻게 보면 시장 임금 조사고요. 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임금 직무정보 시스템을 네. 통해서 정보를 오픈하고 있는데 네. 사실 부족한 점이 많죠. 네, 하지만 네. 우리가 시장 임금 정보가 없다라고 해서 직무급을 도입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장 임금을 네. 확보를 하면 네. 그거를 바탕으로 이 정도 레벨의 시장 임금이구나 라고 가정을 하고 네. 직무급을 설계하는 건 가능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내부 공정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것은 결국 직무 평가를 통한 직무 등급 얘기인데 네. 만약에 우리가 100개의 직무를 평가해서 직무 등급이 10개로 나왔다. 그러면 그 10개의 직무 등급에 따라서 10개의 임금 밴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레이드 1 직무의 표준 임금과 네. 최고 최저점, 그레이드 2 직무의 표준 임금과 최고 최저점, 네. 이 밴드를 설계를 하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내부 공정성의 구체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직무 등급을 만약에 5개로 만들었다. 네. 브로드 밴드로 네. 그럼 밴드가 5개 나와요. 직무 등급을 20개로 만들었다. 밴드가 20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직무 등급이 브로드에도 안 되고 너무 네. 내로에도 안 돼요. 네. 우리가 목적한 바를 적절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사실 10개 이상의 직무 등급이 나오는 것이 네. 직무급의 취지와 맞지 않을까. 네. 만약에 300명 정도 기업에 네. 직무가 100개다 네. 이렇게 가정했을 때 네.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직무급을 설계할 때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상의 그림을 함께 설명을 드리진 않지만 말로서만 설명드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먼저 밴드를 만들어서 직무 등급별 임금 밴드가 설계가 됐다라면 네. 우리 회사 직원의 임금을 왼쪽에다 세워 놓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설계된 밴드에 다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밴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네. 밴드 밖에 놓인 사람도 있겠죠. 네. 밴드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 직무에 맞게 임금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밴드 밖에 놓인 것은 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떻게 구분하냐면 네. 밴드가 있는데 밴드 밑에 놓이는 분들을 네. 그린 서클이라고 해요. 이분들은 직무의 가치에 비해 덜 받고 있는 분들. 그렇죠. 네. 그리고 위에 있는 분들을 네. 레드 서클이라고 해요. 이분들은 더 받고 있는 분들. 네. 그래서 그린 서클과 레드 서클을 구분해가지고 네. 만약 그린 서클 분들은 빨리 임금을 올려서 네. 밴드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주고요. 네. 레드 서클 분들은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네. 직무급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죠. 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네. 골든 서클이라고 돼 있어요. 골든 서클은 어떤 거죠? 레드 서클처럼 임금이 밴드 위에 놓이는 건데 네. 이 골든 서클은 일을 너무 잘해서 네. 고성과자인데 네. 임금이 높아진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분들은
레드라는 의미는 좀 잘못됐다 이런 건데 네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골드서클은 굉장히 잘한 거야. 근데 네. 이런 분들이 임금을 억제하지 않고 네. 오히려 다음 직무로 바로 승진을 고려를 해줘야겠죠. 네. 직무급을 성공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어떤 요인 같은 게 필요할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직원분들은 네. 직무급이 도입된다 그러면 내 임금이 떨어질까봐 굉장히 두려워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이 핵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만약에 사장님이 네. 당신들의 임금이 하락되는 일은 없다라고 선언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두려움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임금을 하향 조정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전제를 네. 먼저 선포를 하고 직무급을 도입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직원들은 자신의 직무평가 결과 점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도입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 직무급 도입을 했을 때 우리 회사의 인건비 수준도 중요하잖아요. 네. 이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보통은 직무급 도입 시에 단기적으로는 인건비가 증가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네. 지금 우리의 인사관리 방식이 있는데 네. 직무평가를 통해서 가치가 높은 직무, 가치가 낮은 직무를 정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가치가 낮은 직무는 임금을 조정하지 않기로 정했어. 네. 그러면 가치가 높은 직무에게 임금을 더 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인건비가 증가되는 거죠. 네. 다시 말씀드려서 직무급을 도입한다 그러면 보통 5%에서 10% 정도의 인건비가 증가되는 것을 전제하고 진행을 하는 것을 저희가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근데 물론 네.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네. 장기적으로는 현재보다 인건비가 더 절감될 수도 있고요. 네. 유지될 수도 있고 네.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실무적으로는 임금 인상이 결정되는 시점 있잖아요. 네. 그럼 보통 연말에 뭐 5%의 예산으로 임금 인상을 결정한다. 네. 그랬을 때 그 예산을 네. 직무급 도입 예산으로 활용하시면 네. 사실상 직무급 도입 시에 추가되는 인건비 부담을 네. 좀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직무급을 도입하게 되면 직무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는데 직무가 또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생길 수 있는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직무 이동 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직무가 상승했을 때는 상승된 직무의 표준 임금으로 진입시켜주면 되겠죠? 네. 근데 문제는 일하다 보면 직무가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임금을 낮춰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대한민국은 네. 노동법 이슈가 있는 거죠. 네. 임금을 낮추는 게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네. 어렵죠. 그렇죠.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임금을 내려야 되는데 네. 직원 입장에서는 나는 못 가겠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의 직무급 도입 시의 빅 이슈예요. 그래서 직무급을 20년간 운영했던 삼양사의 경우에는 네. 직무가 하향 조정되더라도 네. 임금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유는 네. 뭘까요? 인사 이동을 회사에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다. 네. 인사 이동에 대한 주도권을 회사가 갖기 위해서는 이 직원을 이동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임금 하향에 동의하지 않으면 못 옮긴단 말이에요. 네. 그럼 오히려 회사 차원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네. 그런 경우에는 임금을 유지하면서 네. 일단 이동을 하는 것을 네. 가능하도록 해놓은 거죠. 네. 근데 물론 네. 이 방식은 장기적으로 볼 때 직무급 전체를 좀 어렵게 할 수 네. 있어요. 왜냐면 네. 아니 쉬운 일하면서 옛날 임금 받으면 이게 네. 직무급이야?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직무의 하향 이동을 시킬 때 어떤 노동법적 이슈가 있을까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네. 이 직원이 이것을 납득했다라면 네. 임금을 조정하면서 그 직무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그것이 어렵다라면 네. 강제할 수는 없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다면 삼양사의 방식도 가능하지만 네. 우리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적재적소의 인사관리가 되면 네. 이 직무의 하향 조정의 케이스가 많이 생기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너무 큰 빅 이슈로 본 이유는 네. 지금 적재적소에 맞지 않게 인사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네. 대거 이동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데 네. 적재적소 인사관리를 하게 되면 하향 조정되는 사람은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고 임금을 조정을 하는 쪽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직무급을 운영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지금까지 3가지 시리즈로 직무급을 어떻게 도입하는지, 그리고 왜 도입해야 되는지, 직무평가를 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직무급 설계까지 좀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많이 퍼져서 우리나라에도 직무급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인사평가 영상도 30분 정도 영상을 10개 정도 만들어서 지금 올려놨잖아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그걸로 막 공부하고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기쁘고요. 네. 이 직무급도 지금 약식 시리즈로 3개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네. 저희가 나중에 네. 풀 버전으로 해가지고 네. 직무급에 대해서 슬라이드도 함께 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까지 널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